애플, 구글, 페이스북과 같은 우리에게 익숙한 글로벌 IT 기업에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방식이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글로벌 경제에 큰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명 구글세로 불리는 디지털세, 어떤 내용인지 키워드 이슈에서 알아봅니다. 지난달 5일 영국 런던에서 열린 G7 재무장관 회의에서 글로벌 IT 기업에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논의됐는데요. 글로벌 IT 기업의 초과 이익분의 최소 20%에 대해 해당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서 세금을 매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들에 대한 과세 방식은 통상이익과 초과이익으로 구분하는데요. 통상이익은 영업활동 등 유형자산을 통해 벌어들인 이익을, 초과이익은 모바일 등 무형자산을 통한 이익을 뜻합니다. 고정 사업장이 없어도 앱마켓, 소셜미디어와 같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글로벌 IT 기업들은 막대한 초과이익을 내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에 대한 세금을 현재 우리나라에 납부하지 않습니다. 페이스북의 경우 한국과 미국에서 통상이익, 초과이익을 각각 500억 달러씩 총 1000억 달러의 이익을 내도 고정 사업장이 없는 한국에는 한 푼도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반면 본사가 있는 미국에서는 법인세에 해당하는 20%를 납부하고 있죠. 하지만 디지털세가 도입되면 한국도 미국처럼 페이스북에 과세할 수 있습니다. 돈을 번 곳에 세금을 내는 과세 원칙이 적용되는 건데요. 다음 달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최종 합의가 되면 글로벌 IT 기업의 디지털세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EU와 미국의 기준이 달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는 디지털세를 전 세계 매출 1조 원 이상의 디지털 기업에만 국한한 반면 미국은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하되 연 매출이 22조 원 이상인 곳에만 적용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OECD에 디지털세 과세 대상을 최소화해달라는 건의서를 냈습니다. 전경련은 미국의 주장대로 매출액 22조 원 이상 모든 업종에 디지털세를 부과하면 연간 국내 법인 세수의 8.5%인 4조 7천억 원이 디지털세의 영향권에 있어 이들 기업의 해외 유출을 우려했는데요. 이에 따라 디지털세 적용 대상은 조세 회피 가능성이 낮은 제조업을 제외하고 매출액 22조 원 이상의 디지털 서비스 기업에 한정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디지털세 도입에 청신호가 켜졌지만 합의가 이루어지기까지 2, 3년의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디지털세가 합리적이고 공정한 과세를 위한 조세 개혁의 첫걸음일지, 글로벌 기업의 세금 부담으로 경제에 타격을 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키워드 이슈였습니다.